미국의 니콜라우스 마두로 체포는 그의 종말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과 현대 러시아의 종말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카라카스 급습이 러시아에게 재앙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는 그랬죠. 러시아는 무기 판매로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3,400억 달러 2021년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득은 판매 수익이 아니라 무기 판매로 생기는 두 나라 간 유대입니다. 소총 판매는 단순한 거래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영향력입니다. 전 세계에 장비를 제공하기보다 친구를 만들고 정치적 협력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가치는 루블이 아니라 접근성에 있습니다. 더 큰 거래와 긴밀한 파트너십, 세계적으로 장기적 정치 영향력을 얻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출 부문 중 하나였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최대 15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하로 급감하며 러시아 무기 수출은 사실상 무기 시장의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T2 전차는 원숭이 그림보다는 훨씬 더 쓸모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러시아가 군대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해서입니다. 수출 붕괴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 무기가 서방 무기와 대결해서 보인 성능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포병, 항공기 등 모든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무기와 맞서 광고된 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도 등 전통적 구매국들도 이를 인식해 현대 무기 거래 최대 고객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급습 사건은 러시아의 재앙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상위 군사 강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중국 장비가 혼합된 남미 최강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미국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두 나라, 즉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구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맞설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신 중국제 레이더와 러시아 S 시리즈, 부크, 판치르 방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공망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막으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산 나라라면 정말 악몽입니다. 이번 공격 전부터 베네수엘라 방공망 상당 부분이 이미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연결된 중국산 스텔스 킬러 레이더, 판치르 근접 방어 시스템, 이글라 S 미사일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몇 달 전만 해도 마두로는 세계 어느 군대든 이글라의 위력을 안다. 베네수엘라는 5,0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습격 영상에서는 러시아산 미사일들이 미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사되지만 완전히 목표를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상 중 하나에서 맨패드가 미군 헬기에게 발사되자 곧바로 위치가 공격받아 제압됩니다. 미 해병대 코브라 헬기 로켓과 기관포 사격 때문이죠. 미국 헬리콥터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도 거의 면역처럼 보였고 오히려 이를 사냥하듯 쫓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무기와 중국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젠가 나토의 개입을 두려워할지도 모를 바로 그 나라들도 포함됩니다. 베네수엘라가 헬리콥터 한 대도 못 격추했다면 실제 전쟁에서 누가 이런 시스템을 믿겠습니까? 각국이 러시아 무기를 외면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면서 러시아 영향력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러시아는 전통적인 영향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때 모스크바 주변을 맴돌던 국가들조차 조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으면서 군사적 접근권도 사라지고 사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헬리콥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러시아의 경제는 어쩌면 러시아의 미래까지 잃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약점은 이미 드러나고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두로 급습이 러시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대결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 한 척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북대서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영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해협을 건너 러시아 항구에 도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라원은 러시아 섀도우 플릿 소속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세탁해 판매하는 유조선입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섀도우 플릿에 의존해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의 중추였던 에너지 수출은 제재로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유시설 타격 작전도 있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벨라원을 추격하자 선원들은 절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고 마리네라로 이름을 바꾼 뒤
러시아 선박이므로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출을 위해 러시아 군대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 출동했습니다. 미군이 추격 중인 선박을 지키기 위해 무력 사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군사 충돌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미 해군 헬리콥터가 마리네라회 네이비시를 내려보내 선박을 신속히 장악하고 지휘권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선박 연관성을 부인하고 미국을 해적 행위로 비난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이 무효인 선박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선박에 승선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대한 엄포와 끝없는 법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두려워해서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불법적으로 운항하던 선박을 압류한 행동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대국 경쟁에서 먼저 물러서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을 압류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상황을 더 격화시켜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신뢰도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자국 이익도 해외에서 지키지 못하는 국가로 보입니다. 마두로 급습 사건은 러시아에게 큰 재앙이었고 이는 러시아의 몰락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러시아 경제 이익도 위태롭습니다. 두 나라 교역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경제가 침체된 나라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카라카스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무역 제조정으로 러시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분노는 이미 이 작은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더욱 잠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연간 예산의 5%인 약 1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시절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스크바의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의 베네수엘라 임시 주둔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미국 뒷마당에서 영향력을 키워 미국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여전히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지만 오늘날 러시아는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추코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서방 기업의 과반수 지분 양도를 강요했을 때 이를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고 쫓겨나거나 정부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에 묶였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돈이 걸려 있습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 그 빚을 꼭 갚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두로의 인기 하락과 러시아 약세로 다른 정권이 그의 빚을 갚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마두로 사태가 러시아에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고 차베스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자 베네수엘라는 서방 대기업을 추방하고 자산과 장비를 몰수해 운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국제법원은 석유 회사 편을 들었고 베네수엘라는 수십억 달러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업들이 예전 사업장을 다시 인수해 손실을 만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러시아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로 석유를 파는 것이죠.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화석 연료 중심 경제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실제보다 강력하고 부유해졌으나 동시에 이는 그 나라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러시아가 큰 손해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가격이 곧 떨어질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석유 수출의 0.55%만 차지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큰 석유 공급국이었지만 차베스의 잘못된 관리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2008년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며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에 유리했고 마두로는 권력을 유지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부패와 무능에 계속 침체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을 줄일수록 유가가 올라 러시아 수출의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의 잠재력이 아직 활용되지 않은 것만큼 위험한 위협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터질 폭탄과도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는 수년이 걸리며 5년 내 하루 300만 배럴 이상 생산해 세계 유가와 러시아 수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에 발생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고 3천억 달러가 넘는 전쟁 자금도 거의 소진됐습니다.
전 세계 제재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현금 보유로 피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막대한 전쟁 자금을 고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경제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의 연료 저장 탱크를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으나 러시아 석유 산업 전체에는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저장 탱크는 교체가 쉬워 특별한 기술이나 부품이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이후 공격이 더 정교해졌고 CIA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고 눈에 띄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정유소의 병목 지점, 즉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방공망 위치 정보를 제공해 드론 침투를 도왔다는 의혹이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CIA는 단순히 요격을 피하도록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확히 어디를 타격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그게 효과를 봤습니다. 러시아의 정제 능력은 생산이 한창일 때 최대 20%까지 감소했습니다. 그 피해가 너무 커서 러시아는 국내 휘발유 소비까지 할당제로 제한할 정도였습니다. 경제 붕괴 방지위에 도입된 가격 통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예상치 못한 휘발유 부족과 큰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크게 늘면 푸틴 러시아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 희생자에게 많은 복지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심리적 문제를 안고 불안정한 일자리 시장에 귀국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첫 러시아 혁명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당시 차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붕괴까지는 겪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국가이며 너무나 취약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파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자국에서 말이죠. 확실한 건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러시아에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작한 일이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제 그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위기가 러시아의 결정적 타격이 된다면 모스크바는 얼마나 더 버틸까요? 경제학자들이 러시아 전쟁 자금 고갈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이 날짜로 자금이 언제 바닥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영상을 클릭하세요.